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해서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남자를 믿고 사랑했던 한 여인의 한많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은주입니다. 올해로 65, 평범한 중견기업 회장의 아내였습니다. 였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제 남편 김태우는 겉보기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은 그를 드림보스라고 불렀죠. 가정에서는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였고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가면이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정말 가난했어요. 전세보증금도 없어서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은주야, 내가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 줄게라고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을 믿었기에 저는 친정 부모님께 무릎 꿇고 사업 자금을 빌렸습니다. 남편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친정아버지가 보증을 서주셨고 친정어머니는 통장을 털어 우리를 도와주셨죠.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번창했고 남편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아졌고 특히 필리핀은 거의 두 번째 집처럼 다녔죠. 처음엔 저도 그의 성실함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남편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성공했다고 주변에 자랑하곤 했으니까요.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며 설레기도 했습니다.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잡고 공원도 거닐고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이, 그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또 필리핀 출장을 앞두고 있었고, 저는 평소처럼 남편의 짐을 챙기고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아니, 어쩌면 그건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발견했고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진실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후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그의 필리핀 출장짐을 챙기고 있었죠.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남편의 핸드폰이 살짝 진동하더니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순간 제 시선이 화면에 멈췄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이 이안이었거든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20년 넘게 남편의 회사 일을 도와왔지만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거였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결혼기념일 숫자를 눌러보았어요. 그리고 휴대폰이 열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남편의 비밀번호가 우리의 결혼기념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그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이랬어요. 아빠, 오늘 보고 싶어요. 언제 필리핀 오세요? 이안이가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대화방을 열어보았습니다. 크로를 내릴수록 제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아들, 아빠가 이번 주말에 출장 있어서 필리핀 갈 거야. 아빠, 사랑해요. 이안이도 아빠 보고 싶어요. 그래, 우리 아들. 아빠도 사랑해.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필리핀 여성, 그리고 8살 정도로 보이는 귀여운 남자아이. 그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마치 완벽한 가족처럼. 그 순간 제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지러웠어요.
화장실로 뛰어가 구토를 했죠. 차가운 변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잦은 필리핀 출장이 이런 의미였다니. 정신을 차리고 나왔을 때 남편은 아직도 소파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40년 동안 같이 잔 사람인데 마치 처음 보는 타인 같았어요.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다시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8년. 남편은 8년 동안 이중 생활을 해왔던 거였습니다. 제가 그를 위해 모든 걸 바치고 있을 때 그는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이한이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메시지를 보여주자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더군요. 미안해, 은주야. 내가 잘못했어. 얼마나 됐어요? 8년. 그 순간 제 귓가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 출장 많이 가서 힘들지. 괜찮아. 우리 아빠는 성실하신 분이잖아. 지난 8년간 제가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자랑스러워했던 순간들, 그를 믿고 따랐던 시간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의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필리핀에 있는 아파트 계약서, 현지 은행 계좌 내역, 보험 가입 증서, 모두 다 남편이 숨겨온 이중생활의 증거였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해. 처음엔 그저 일시적인 실수라고 생각했어. 실수, 8년 동안의 실수라고요? 아이까지 있는데요. 그때 남편이 한 말은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나도 남자야. 외롭고 힘들 때가 있었어. 순간 제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외롭다고요? 힘들었다고요? 그럼 저는요? 여러분, 제가 이 남자를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결혼 초기, 그가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친정 부모님께 무릎 꿇고 사업 자금을 빌렸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었던 5억을 남편의 사업에 모두 투자했죠. 밤낮 없이 회사 일을 도왔습니다. 낮에는 격리 업무를 보고 밤에는 남편과 함께 사업 계획을 세웠죠. 집안 살림은 물론이고 시댁 어르신들 병간호까지 제가 안 한 일이 없었어요. 친정 아버지의 인맥으로 큰 거래처도 소개했습니다. 그 덕분에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죠. 제 오빠가 운영하는 회사와 협력하면서 매출이 3배나 늘었어요. 모든 게 다 우리 가족의 도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모든 걸 배신으로 갚았어요. 회사가 성장하면서 그의 출장은 늘어났고, 그때마다 저는 남편이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혼자 설날과 추석을 보낼 때도 많았어요. 시댁 어르신들께 남편이 해외 출장이라 못 왔다고 죄송스러워하면서도 속으로는 성실한 남편을 두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밤늦게까지 회사 장부를 정리할 때 그는 필리핀의 어린 아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더 참담한 건 우리 회사 돈으로 그쪽 가족을 부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회사 돈을 빼돌려서 필리핀에 호화로운 아파트를 얻어주고 비싼 사립학교에 아이를 보냈더군요. 그동안 제가 한 푼 두 푼 아끼면서 회사 격리를 받는데 그 돈이 고스란히 그쪽으로 흘러들어간 거였어요.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을 아시나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평생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에 그 절망감을.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제 인생을 돌아보았어요. 25세 어린 신부로 시작해서 65세 할머니가 될 때까지 저는 늘 김태우의 아내로만 살아왔더군요. 새벽녘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그동안 저는 이 여인의 삶을 얼마나 생각해 봤을까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거울 속의 여인이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참아왔어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예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르게 화장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립스틱도 발랐어요. 마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의식 같았죠. 남편은 여전히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은주야, 제발. 우리 대화로 풀어보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의 눈물이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김태우 씨, 당신이 우는 건 나를 잃을까봐 두려워서겠죠. 그렇다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8년 동안 그쪽 가족과 연락할 때마다 당신은 매번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매번 거짓말을 선택했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던 여성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이혼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애들 생각해요. 우리 민석이, 수진이가 이런 거짓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뭘 배우겠어요? 거짓말하고 배신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날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저를 막으려 했어요. 회사 일을 핑계로 제 통장을 막고 친척들을 동원해 저를 설득하려 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았어요. 대신 차근차근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의 해외 송금 내역, 비자금 계좌, 숨겨둔 재산들.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죠. 변호사님이 놀라워하셨어요. 이은주님, 제가 본 의뢰인 중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신 분은 처음입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두렵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득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아들 민석이가 서 있었어요. 평소에 단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심 가득한 얼굴이었죠. 엄마, 갑자기 이혼이라니. 아버지도 이제 반성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쓴웃음이 났습니다. 반성, 8년 동안 이중 생활을 하면서 회사 돈으로 또 다른 가족을 부양하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 가족의 등골을 빼먹은 사람이 이제 와서 반성한다고요? 하지만 민석이의 진짜 걱정은 따로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아들의 발걸음이 이렇게 급했던 이유를.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아닌 재산에 대한 걱정이었던 거죠. 딸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이혼하시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으실 거예요? 아버지, 회사 지분은요? 자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엄마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재산의 숫자만이 보였겠죠. 남편을 빼닮아 버렸네요. 하지만 법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회사 초기부터 제 부모님이 보증을 서주시고 친정 식구들이 거래처를 연결해 주면서 회사가 성장했다는 사실. 제가 20년 넘게 무급으로 회사 격리를 보면서 헌신했던 시간들. 모두 법원의 증거로 제출됐어요. 더 큰 충격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려 필리핀에 호화로운 생활을 꾸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비자금 계좌, 가짜 직원 명의로 된 아파트들. 모든 게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저를 바보 취급하던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중견기업 회장이라는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죠. 검찰 조사까지 시작되면서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민석이와 수진이도 큰 충격에 빠졌어요.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던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회사는 부도 위기에 몰렸고 아버지는 법적 책임을 피하려 도망치기에 바빴으니까요. 법원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 지분의 대부분과 부동산이 제 명의로 넘어왔어요. 남편이 사업을 키우는 동안 제가 한 기여를 인정받은 거죠. 친정 식구들의 도움으로 시작한 회사였고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였으니까요. 엄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 담담히 대답했어요. 내 아버지를 닮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슬펐단다. 돈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흐리게 만들 수 있구나. 여러분, 돈과 탐욕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제 남편도 자식들도 그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어둠을 벗어나 새로운 빛을 향해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혼이 확정된 그날, 저는 집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어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들, 결혼식 앨범, 가족 사진. 오랫동안 간직했던 추억들을 하나둘 버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묶여있던 사슬을 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집은 한강이 보이는 18층이에요. 매일 아침 일출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게 일과가 됐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늘 같지만 매일 다르게 느껴져요. 마치 제 인생처럼요. 얼마 전에는 민석이가 찾아왔어요. 많이 달라진 모습이더군요.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저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돈 앞에서 아버지를 빼닮아 버렸네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그걸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수진이도 변했어요. 요즘은 주말마다 저와 함께 요가를 해요.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고 그는 필리핀으로 도망갔다고 해요. 듣자 하니 그곳에서도 순탄치 않다고 합니다. 그곳 가족들도 그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다더군요. 하지만 이제 그건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는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이은주로 살아갑니다. 퇴직금과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굽고 커피를 내리는 일이 즐겁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예요. 카페에는 저처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고 또 힘을 얻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하지만 또 생각보다 더 길답니다. 제가 60이 넘어 새로운 시작을 했듯이 여러분도 언제든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어요. 거짓된 사랑에 눈물 흘리지 마세요. 진실된 선택은 늘 여러분 곁에 있답니다. 단지 그동안 우리가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도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오늘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네요. 강물처럼 우리의 인생도 계속 흘러갈 거예요.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잔잔하게.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합니다. 그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